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비좁은 사육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이들의 보금자리다. 관리하기 편하게 이빨과 꼬리를 자른다.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최소한의 생명마저 유린당하는 돼지. 과연 인간 욕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돼지 사육 틀이다. 일명 스토리라고 부르는 이 사육틀은 가로 1.8m, 세로 0.65m에 불과한 좁은 공간이다. 사육 두수가 많아지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땅을 파고 둥지를 트는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돼지들이 아우성이다. 돼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돼지에 대해서 더럽고 미련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돼지는 깨끗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배변 장소와 자기가 휴식 공간을 구별할 줄도 아는 동물이고요. 또 성격적으로는 호기심도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화적인 이런 모습들도 보이는 그런 동물이고 또 가족 중심의 생활도 할 줄 아는 그런 동물입니다. 새끼를 뵌 모든 임신 돼지들은 분만 일주일 전까지 이곳에서 사육된다. 일반 가정에서 몇 마리 키우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장에서 이 사육틀을 사용하고 있다. 임신한 돼지들이다. 머리를 옆으로 돌릴 수조차 없는 좁은 공간이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다.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쪄 서 있기조차 힘들다. 땅을 파고 둥지를 트는 기본적인 습성은 차치하고라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본능적인 욕구마저 박탈당한 채 평생 벽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운명이다. 참 열악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은 비정상적인 행동, 다시 말해서 꼬리물기라든가 이상 반복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치사율도 아무래도 높아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백신을 더 놓아야 되고 항생제도 더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임신한 어미 돼지는 하루에 1.8kg 정도의 사료를 먹는다. 어미 돼지의 경우 아침 저녁 하루 2회만 사료가 공급된다. 코로 땅을 파는 돼지의 본성을 무시하고 설계된 콘크리트 바닥. 그래서 돼지들은 다른 돼지의 꼬리를 물어뜯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돼지의 본성은 본래 흙 위에서 살고 쑤셔서 물을 파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러한 잠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콘크리트 위에서 철판 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 돼지 자체가 소화 기능이 약해져요. 소화 기능이 약해지니까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새끼를 뵌 돼지는 분만 7, 8일 전에 분만실로 들어간다. 분만 시 새끼를 깔아 뭉개지 않도록 고안된 분만 틀이다. 몸이 꽉 조여 움직일 수조차 없다. 어미 돼지들은 1년에 2번 새끼를 낳는 게 정상인데 대개 2.5회 이상의 분만을 강요당한다. 그리고 원래 수명은 10년 내지 15년인데도 불구하고 대개 2, 3년 동안 7, 8번 새끼를 분만한 후 도축된다. 덩치 큰 돼지들은 분만 틀에 앉는 것조차 힘들다.
임신 기간 114일이 지나면 새끼를 낳는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것은 차가운 철제 바다. 야생에서는 임신한 어미 돼지의 경우 출산 시점에 임박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좋은 장소와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찾기 위해 살던 곳으로부터 5에서 10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는 본성이 있다. 그러나 가축으로 길러지면서 산업의 생산물로만 취급돼 이러한 건강한 본능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임신도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토리에다 가둬놓게 되면 운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 안에서 태아만 크게 되는 거예요. 이 분만 시에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10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다면 1시간이면 낳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12시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애미 돼지로 기르는 게 아니라 비육돈시로 길러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런 걸 초래하게 되죠.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백신 세례를 받는다. 싸우다가 부상을 입거나 어미 돼지 젖에 상처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빨도 잘라낸다. 통증으로 젖을 먹지 못하거나 염증 등의 후유증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아래 4개, 위에 4개 동상 따라서 찍는데요. 어떤 데는 이제 완전히 끝까지 잇몸 있는 데까지 잘라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반만 잘라주는 데도 있고. 꼬리를 물고 싸운다는 이유로 꼬리도 자른다. 다른 돼지의 꼬리를 물어뜯는 공격성의 표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주일 이상 상처 부위의 경련, 다리 떨림, 구토 증상을 겪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꼬리와 이빨 자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꼬리 자르기가 효과적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공격성 표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히려 좁고 불편한 생활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다. 그날 아침에 났으면 오후에 났으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잘라주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잘라서 살살을 가져고 피를 못 빼주고. 새끼 돼지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어미 돼지들은 사육틀에 가둬진 채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돼지는 보통 한 번에 1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다. 그리고 6에서 8쌍의 젖꼭지를 이용해 분만과 동시에 젖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농장들이 3주 만에 젖을 뗀다. 돼지의 재임신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시점은 새끼 돼지들이 환경적 적응력이나 사료 소화 능력이 떨어져 신체적으로 취약한 때다. Ja, problemet er, at de bliver mindre modstandsdygtige over for sygdommen. Jo længere tid de er sammen med moren, jo bedre bliver de rustet til at kunne klare sig efterfølgende i produktionen. Og en for tidlig fravænning, det giver efterfølgende problemer for de små grise, og det for mange vedkommende betyder det, at de dør. 모든 새끼들은 어미로부터 떨어졌을 때 극도로 긴장하고 불안해한다. 새끼들은 어미들에게 계속 붙어있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물어뜯고 싸우는 등 이상 행동을 하게 된다. 새끼 돼지들은 젖 먹는 기간이 단축되고 어미로부터 일찍 떨어질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장기가 손상되고 설사에 시달려 성장 속도가 늦거나 폐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005년) 국내 돼지 총 폐사율은 28.9%에 이른다. 동물자유연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축산물 생산비와 농림부 도축검사 실적의 통계를 근거로 산출한 자료다. 젖되기 전까지의 폐사율은
10.5%인 반면에 젖된 후 폐사율은 18.4%에 이른다. 이유 후 폐사율이 훨씬 높다. 폐사율을 낮추기 위한 약물 세례가 가해진다. 설사. 지금 우유 먹고 있거든요. 전 나쁜 놈은 우유를 먹으라고. 전 나쁜 놈은 우유를 먹으라고 우유를 주는데 설사를 하니까 우유를 그래서 떼놨다는 아, 설사를 지금 설사하니까. 근데 이게 다 설사하는 게 아니고 한두 마리가 이제 설사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염되니까 다 먹고 있는 거죠. 국내 양돈 농가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약물 투여 기구다. 주로 새끼 돼지를 놓습니까? 아니면 어미 돼지를 놓습니까? 주로 어미 돼지도 계속 넣고 새끼 돼지도 계속 나요. 어미 돼지는 그 며칠 만에 한 번씩 나와요. 보통 분만 6주 전부터 예. 분만 2주 전까지 계속 소화기하고 호흡기하고 번갈아 가면서 나요. 새끼한테도 넣나요? 새끼 돼지한테도? 그렇죠. 그 7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백신을 넣기 시작해요. 7일 지나면은요. 네, 호흡기 호흡기. 그러면은 며칠 간격으로 나와요? 그 새끼 돼지는요? 2주 간격으로요. 백신 프로그램이다. 회사 측에서는 축산 농가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이 제약회사나 사료회사의 프로그램에 따라 약물을 투여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항생제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병을 미리 짐작해서 사료에 첨가하거나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현실이다. 이 식습관이 참여연대는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항생제 판매 실적과 외국 자료를 분석,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 결과 두 건의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선진 축산 국가들에 비해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저희가 2002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자료들을 찾았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 축수산물 생산량하고 그 생산량 대비 사용량,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월등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런 실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한테 사용되는 항생제가 절반을 넘는다. 항생제 사용량의 절반은 사료에 첨가되고 있다. 또 절반 정도의 항생제가 수의사 처방 없이 투여되고 있다. 일단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에 있어서요. 선장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다 금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25종을 허가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료 1톤당 1kg의 질병 예방과 성장 촉진용 항생제가 배합된다. 성장 촉진용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 5에서 20% 체중 증가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기는 힘든 유혹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금년 5월 현재 100여 축산농가가 식육 잔류 기준을 위반했다고 공시했다. 절반 이상이 양돈 농가다. 검출 위반 항목 가운데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이 많다. 사료에 첨가된 성장 촉진과 질병 예방제다. 유럽에서는 항생제 내성 가능성이 있어 사용 금지가 권고된 항생제다. 식육 잔류 기준 위반율을 보면 2001년 0.11%에서 2005년 0.25%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위반율은 영국, 미국, 호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항생제 잔류 비율이 가장 위반율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항생제를 갖다 7배나 더 쓰는데 항생제 잔류 비율이 잔류 위반 비율이 미국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은 국가에서 검사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제대로 검사를 안 한다고밖에는 상식적으로는 볼 수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동물의약품 품목은 9,000종, 세계 최고다. 수의사들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동물 약품 사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 약품들은 수의사 처방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When you use antibiotics to animals, there are two risks. The one risk is that there will be residues in the milk, for instance, in the meat. The other risk is that you will produce infections which are resistant, bacteria which are resistant against the antibiotic you use. 3주 만에 새끼 뗀 어미 돼지는 다시 임신 돈사로 돌아온다. 재임신을 하기 위해서다. 7일 이내 발정이 온다. 예를 들어 목요일 젖을 떼면 다음 주 월요일쯤 발정이 온다. 발정이 온 돼지는 바로 인공수정에 들어간다. 쉴 틈도 없이 임신과 분만이 계속된다. 발정이 제때 오지 않는 돼지들은 발정 유도에 들어간다. 발정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수컷 주변에 갖다 놓는다. 한편 수돼지 한 마리로 암돼지 50에서 70마리의 인공수정이 가능하다. 5, 6개월 만에 110kg짜리 돼지를 만들어내는 비육돈사다. 돼지를 살찌우기 위해 사료가 무제한 공급된다. 분뇨가 내뿜는 암모니아 악취로 도저히 눈을 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다. 숨을 쉬기가 힘들다.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환기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돼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다. 돼지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비좁은 공간에서 그 돼지들을 그렇게 밀집 사육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배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뇨기 감염이라든가 또 심장 질환이라든가 또 좁은 공간에서 만성적인 우울증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그 돼지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돼지들은 거세된다. 거세한 돼지가 빨리 자라고 상품 가치가 높다는 이유다. 거세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제 노린내 같은 게 난다는 물가공 이런 데가 많이 따는 데는 7만 원 정도 하는 데가 많이 다녀. 네. 7만 원 정도 따면 솔직히 적자가 나요. 거세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세는 일단 이제 메스 쳐서 들어가는 데인데 이제 뭐 하는데 째가 그거는 이제 손으로 누르게 되면은 잼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나오니까는 그거를 이제 잘라주고 계속 잘라주고 이게 거의 이제 모든 저기서 저는 하죠. 거세는 성질을 온순하게 하고 성욕을 감퇴시켜 암돼지와 함께 사육하는 데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한다. 상품 가치가 높고 빨리 자란다는 이유로 수돼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셈이다. 비육용 돼지는 110kg 정도 나가면 도축장으로 보내진다. 보통 5, 6개월이 걸린다. 빈사 상태의 돼지도 도축장으로 실려나간다. 우리나라는 돼지 운송에 대한 아무런 법령이 없다. 다만 5톤 트럭에 37마리 정도 운송하도록 권장할 따름이다. 숨쉬기조차 힘들다. 서로 밑으로 깔리지 않으려고 야단 법석이다.
보리 안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돼지로서는 매우 낯선 경험이다. 보리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도축장으로 진입할 때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결국 운송과 도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돼지는 대표적인 육질 결함인 색깔이 옅고 물렁물렁하고 물기가 많은 PSE가 나타난다. 그리고 검고 딱딱하고 육즙이 건조한 DFT 현상도 나타난다. 결국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돼지를 내릴 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다. 전기 충격기 사용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다. 전기 충격기는 가축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같지만 공황 상태에 빠뜨린다. 그리고 가축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도축장에 끌려온 빈사 상태의 돼지들이다. 육안으로 확인은 어렵지만 빈사 상태에서 운송되거나 운송 도중에 열 스트레스로 인해 폐사 상태에 이르러 도축장에 도착한 돼지들이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도축이 필요한 상태지만 방치돼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1,300만 마리의 돼지가 도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기절법과 가스기절법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스기절법이 전기기절법보다 돼지들이 느끼는 고통이 적고 육질결함인 PSE 발생률이 적다고 한다. 하지만 전국 100여 개 도축장 가운데 3군데만 가스기절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축된 돼지들은 해체 검사와 잔류물질 검사를 거쳐 식육의 안전성 유무가 판단된다. 그리고 고기 등급이 판정된다. 세계 돼지고기 수출 1위국 덴마크. 덴마크에서 항생제 내성균 문제가 사회 전체로 확산된 것은 1997년 2명의 환자가 식중독으로 목숨을 잃으면서부터다. 치료가 되지 않은 강력한 내성 살모넬라균의 출현으로 덴마크 정부는 전염을 막기 위해 수십 군데 양돈 농가를 폐쇄해야 했다. 결국 덴마크 농부들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대신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That has caused quite a lot of difficulty for our farmers because if they had DT104, some of them nearly had to eradicate their whole herd to get rid of it, which is possible, but very expensive. 덴마크가 세계 최고의 양돈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데는 남다른 점이 있다. 덴마크는 2000년부터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했다. 치료용 항생제도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새끼벤 어미 돼지들이다. 임신 4주부터 분만 전까지 이곳에서 보낸다. 걸어다니면서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다. 현재 덴마크에는 15% 정도만 사육틀을 sa용하고 있다. 그나마 2013년부터는 사육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Så samtidig, når de får noget motion, så med den genetik, vi har i Danmark, hvor vi skal have mange fødte gris, så faringerne, når de kommer hen i farestallen, der er de i meget bedre kondition, så faringerne de forløber bedre. Det er i hvert fald også en af de ting, vi ser. 축사도 햇볕이 들도록 설계됐다. 마음대로 움직이고 운동도 할 수 있어 사육틀보다 훨씬 자유롭다. 돼지들은 원래 여러 마리가 함께 생활하는 걸 좋아하고 서로 장난도 치고 놀이를 즐긴다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돼지 폐사율도 3%에 불과하다. 공기가 순한데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에 3회 이상 샤워를 시킨다. 이곳에서는 현재는 4주 정도에 젖을 떼는데 5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바닥에 스팀을 넣어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그리고 보온 장치를 만들어 발열을 막는다. 새끼 돼지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장난감도 만들어주기도 한다.
덴마크 코펜하겐 외곽 지역의 돼지 방목지다. 어미 돼지들이 초원에 방목되고 있다. 어미 돼지들이 땅을 마음껏 헤집고 판다. 돼지는 시각과 청각, 후각이 매우 예민하게 발달된 동물이다. 땅속 풀뿌리나 벌레, 흙 속에 포함된 미량의 원소를 섭취한다. Det betyder, at de kan frit udfolde deres naturlige behov. De kan lave mudderbad, og de kan meget bedre tage sig af pattegrisene, når de bliver født. Så det er en rigtig, rigtig god måde og en ideel måde at holde grisene på. 이곳에는 100여 마리의 어미 돼지가 방목되고 있다. 파울로 씨는 땅을 헤집고 파는 습성을 가진 돼지가 최대한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 방목을 시작했다.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로 모성 본능이 강하다. 사회성도 강해 군집 생활을 한다. 운동을 많이 하니까 아프지도 않아 약값도 들지 않는다. 돼지가 행복해지면 스트레스도 적어 파울로 씨는 많은 이득을 본다고 한다. Dyrevelfærd, det er, at dyrene skal have det godt. Og det mener jeg, det har de, når de får lov til at gå på den her måde. Hvis jeg kunne, så ville jeg gerne have alle mine slagtesvin ude på friland også. Men det kan ikke lade sig gøre, fordi jeg kan ikke overse dem. Jeg kan simpelthen ikke overskue dem. Det er bliver for mange dyr at gå og holde øje med. Den ene ting. Den anden ting er, at jeg vil ikke kunne forsvare det rent miljømæssigt, fordi at de vil ikke kunne holde noget græs til overhovedet. Det vil være et stort pløre hele året rundt. Så derfor valgte vi at bygge stald. 출하할 돼지는 전날 밤 농장 외곽에 미리 내놓는다.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여러 농장의 돼지를 싣고 다니는 운반 차량으로부터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기 충격기 등 돼지를 위협할 수 있는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돼지 운반 차량 기사는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송 취급 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송 거리도 엄격히 제한된다. 운송 거리에 따라 운송 시간도 엄격히 제한된다. Jeg har et kursusbevis for at kan køre dyr i Danmark. Det kræver vi for den høje dyrevelfærd, vi har her i landet. Har du nogle papirer? Det har jeg her. Hvad er det? Det er et bevis på, at jeg har gennemført et kursus, så jeg kan transportere dyr i Danmark og Europa. 돼지가 도축장으로 들어오면 우선 수의사 2명이 유관 검사로 질병에 걸린 돼지를 걸러낸다. 국가에서 파견된 수의사다. 도축장들은 국가에 수의사 비용을 내고 수의사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다. 모든 도축장 종사자들은 돼지가 좋아하는 초록색 계통의 옷을 입어 자극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도축장에 들어온 돼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같은 농장 돼지끼리 대기시킨다. 돼지가 비탈진 곳을 오르길 좋아하는 습성을 감안 도축장 연결 통로를 약 2도 정도 경사지게 만들었다. 덴마크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2%에 불과하다. 하지만 덴마크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가운데 85%인 155만 톤을 수출, 세계 1위의 돼지고기 수출국이다. 도축장의 계류장 온도도 15에서 20도를 유지한다. 또한 도축도 전기 충격 요법이 아닌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다. 도축된 돼지는 수의사에 의해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다섯 명의 수의사가 한 조가 돼 모든 농가의 돼지들을 검사한다.
수의사들은 간, 콩팥, 신장, 내장 등을 직접 검사해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 항생제 투여 여부도 검사해 잔류물질 위반 시 대기 처분한다. Hørebetændelse. Det er de ting, jeg kigger efter her i tarmen. Jeg åbner hjertet og lunge. Ja, den. 내장이 제거된 돼지는 영하 20도씨에서 2시간 급속 냉동시킨다. 그리고 다시 영상 5도씨에서 16시간 숙성시킨다. 고기 온도를 낮춰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을 억제하고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모든 돼지들은 생산에서 가공까지 인식표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다. 항생제 투여나 질병이 확인될 때 어느 농장에서 출하됐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지된 항생제 투여가 1차로 확인되면 해당 농가에 1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차 발견 시는 500만 원까지 벌금액이 높아진다. 그리고 해당 농가의 모든 돼지의 항생제 투여 여부와 질병 검사를 한다. 해당 농가는 모든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결국 농가는 도산하게 된다. 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축산물 안전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는 2000년부터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치료용 항생제도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How much antibiotics the vet has bought from the pharmacy, and also,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how much antibiotics a single farm has used this month, this year, during several years. You can do it all time. Today we can go in and check how much antibiotic is used on this special farm. 전라남도 무안의 한 돼지 농장. 3년째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강대용 씨는 자연농업으로 가축 분뇨가 전혀 나오지 않는 돼지 사육에 성공했다. 질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항생제도 전혀 쓸 필요가 없다. 약값, 사료값이 들지 않으니까 비용도 절감했다. 어미돼지 100마리를 기계식 밀집으로 사육하는 경우 한 달에 약값만 150만 원 정도 든다. 많게는 400만 원까지 든다고 한다. 이 농장에선 사료를 직접 만들어 먹이니까 일손이 많이 가지만 사료값이나 약값이 거의 들지 않는다. 돈사 구조는 햇볕이 들고 바람이 통하게 설계됐다. 햇볕이 축사 구석구석까지 들어오게 설계됐다. 특히 골재 함석으로 된 지붕은 볕을 받아 축사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팽창시킨다. 아래쪽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들어와 공기의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바닥의 수분을 증발시켜 쾌적한 사육 공간이 유지된다. 좀 따뜻하죠? 따뜻해, 안에가. 예. 그 돼지 키우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여기 돼지 그 오물 치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던데 여기는 지금 그럴 문제는 전혀 없죠. 여기 안에서 소화가 다 됩니다. 변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똥을 갖다가 똥 자체로 보지를 않고 이렇게 소화가 덜 된 사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그 덜 소화 흡수된 사료가 다시 발효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돼지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바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바닥이 이렇게 항상 고실고실하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되니까 돼지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제 그래서 아주 좋은 골칫거리인 가축 분뇨 문제와 항생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바닥을 1m쯤 파고 맨 아래에 버섯을 재배하고 난 통나무를 한 줄 깐 다음 그 위에 톱밥과 흙을 10대 1의 비율로 섞어 1m 정도 깔았다. 여기에 토착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천일염을 0.3% 비율로 섞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돼지 우리는 반영구적이다. 1년에 한 번 정도 뒤집어주기만 하면 된다.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축산 분뇨가 나오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사육틀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료를 먹을 때만
자기 칸에 들어가 먹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열었다 닫았다 한다. 사료를 먹을 때만 빼면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 사료통과 물통은 돼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서로 반대편에 배치돼 있다. 강대용 씨는 사료도 직접 만들어 먹인다. 쌀겨, 깻묵, 옥수수, 황토에 바닷물 녹즙을 섞고 효모 등 미생물을 일정 비율로 배합한다. 이렇게 배합된 사료는 사료 배합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 미생물들이 자연 발효한다. 다양한 미생물을 섞은 사료는 소화율이 높고 장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결과적으로 면역성이 강해서 질병에 강할 수밖에 없다. 이 농장은 분뇨와 악취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던 돼지 축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분뇨가 나오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만 해도 성과가 아닌가 싶다. 제작진은 대구 가톨릭대학 허용교수팀과 함께 기계식 밀집 사육과 자연농업으로 키운 돼지의 스트레스 반응 실험을 했다. 먼저 실험 대상군의 혈액을 5마리씩 체열했다. 동물 스트레스 실험의 국제 표준인 엘라이자 반응법을 사용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한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를 보는 실험이다. 실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자연농업으로 기른 돼지의 경우 단기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가 기계식 밀집 사육보다 10배나 많이 나왔다. 단기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 노에피네프린에도 6.5배나 많이 나왔다. 장기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 코티졸도 7배나 나왔다. 근데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높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 과정에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면에 밀집 기계식 사육한 비육동들의 경우는 이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수준이 지극히 낮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돼지의 본성을 최대한 살리는 자연농업으로 키운 돼지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고 상황 대치 능력이 유연하다는 얘기다. 반면 기계식 밀집 사육은 면역력이 떨어져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한미 FTA에 이어 EU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 정부는 자국 축산 농민들에게 사육틀 철거와 성장 촉진제 사료 사용 금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대신 농민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EU는 점차 동물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스톨 사육이 금지된다거나 닭의 케이지 사육이 금지되는 등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구들이 농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지만 농민들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사육 환경에서 자란 동물로 얻어지는 그런 축산물들이 이후에 유입되지 않도록 이러한 보호막의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정책을 EU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 거기서 얻어진 축산물들은 EU에 수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모비스 카페 썬팅 전문점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강대용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돼지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강대용 씨의 소박한 꿈은 돼지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다. 사료도 직접 만들어 먹이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 하루도 집을 비울 수 없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나라 양돈 농가도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인 HACCP 인증 15개를 획득하는 등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아직도 소비자들이 국내산이 최고라고 믿고 있을 때 더욱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분뇨 제로, 무항생제의 꿈을 우직한 시골 청년이 해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동물도 행복해지고 더불어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꿈에서 시작됐다. 가축을 상품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걸맞게 대우해주는 것이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길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지도 모른다. 동물이 행복하면 사람도 그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이다.